네, 안녕하세요. 저 탈레스에서 기술 지원, 영업 지원 담당하고 있는 김현준입니다. 앞서 그 첫 세션에서도 그 GDPR 몇 번 좀 말씀드리고 그 GDPR 위반 사례 이런 거 좀 말씀드렸지만 사실 EU에서도 그 GDPR이 활성화된 이후에 그렇게 높은 수준의 벌금, 그러니까 총 매출액의 4%에 가까운 그런 벌금을 매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렇게 그 보안 사고랄까요? 별로 이렇게 줄어들지를 않고 있어요. 이 지금 보시는 게 그 2018년, 그러니까 GDPR이 발효된 이후에 보안 사고 추세인데 별로 줄어들지를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저희가 볼 때 그 이런 뭐 보안 사고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 이후로 저희는 아마도 이런 그 아이디 쪽에 대한 어떤 제어 문제, 그리고 또 역시 계속 그렇게 암호화가 강조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암호화를 하지 않은 부분. 근데 그런 그 높은 수준의 벌금을 매긴다는 걸 알고 있는데 암호화를 전혀 안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사실 GDPR이 요구하고 있는 어떤 암호화의 범위가 너무 넓어요. 너무 넓어서 심지어는 뭐 쿠키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다 암호화를 하라고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고객들이 암호화를 한다고 하는데 데이터 어떤 그 암호화를 해야 되는 대상 그것들에 대한 어떤 범위 파악이 좀 부족해서 모자란 암호화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암호화 사고도 발생을 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벌금을 내고 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거 어디다가 이렇게 지금 보시는 그 그래프는 사실 고객들이 클라우드로 가지 못하는 이유를 잠깐 보여드리고 있어요. 사실 제가 생각할 때 클라우드는 정말 편하기 때문에 꼭 아마 가고 싶어 하는 그런 플랫폼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보시면 일단 아직도 역시 보안이 문제고 그리고 또 특히 두 번째로는 내가 내 걸 다 컨트롤하지 못한다. 이런 게 아마 가장 염려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만 합쳐도 지금 반이 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왜 이렇게 보안이 걱정되는가? 클라우드 관리자는 그러면 클라우드에 있는 내용들을 볼 수 있지 않느냐. 사실 예전에도 데이터 유출에 대한 어떤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내부자에 의한 유출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관리자는 데이터를 못 보고 운영만 해야 되는데 데이터를 볼 수 있는 환경이다 보니까 유출을 할 수 있다. 근데 그런 환경이었다면 내가 클라우드로 모든 데이터를 올렸는데 클라우드 관리자 역시 모든 데이터를 다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본질적으로 일단 클라우드가 외부망이라는 거죠. 이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보면 약간 그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고서는 정말 제대로 된 암호화를 아니면 제대로 된 데이터 보안을 할 수가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 내가 내 걸 통제한다는 관점에서 클라우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거는 이제 온프레미즈에서 모든 시스템을 운영할 때 그리고 단계별로 IaaS나 PaaS나 SaaS로 갈 때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어떤 부분하고 클라우드 업체로 넘어가는 부분을 좀 관리적인 차원에서 구분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좀 짙은 색으로 나온 게 이제 클라우드로 넘어가는 부분인데 IaaS로 가게 되면 일단 물리적 부분은 손을 대실 수가 없죠. 그리고 서버 인프라 보안, 일단 계정이 클라우드 계정이 설치가 되고 네트워크 역시 부분적으로는 클라우드 쪽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불안한 거죠. 사스까지 가게 되면 뭐 네트워크니 어플리케이션 보안까지도 여러분이 하실 수가 없습니다. 다 넘어가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도대체 있을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해결하는 암호화 솔루션이 있어야 여러분도 아마 부담 없이 더 많은 솔루션을 클라우드로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걸 잘 못 따라서 그러나요? 아니면 뭘 누를 때 잘 넘어가질 않아가지고. 아주 잠깐만 저희 그 개인정보보호법을 좀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그 다른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 빨간 부분에 전자적 보관 시 암호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세션, 두 번째 세션에서도 말씀을 많이 해주셨지만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GDPR을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의 범위를 점점 넓혀가려고 하는 추세에 있어요. 그래서 법안도 계속 발효되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미 사실 그 2018년까지 이 이른바 비정형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파일이나 유형 이런 것들과 무관하게 전자적으로 보관이 일단 되는 데이터고 파일이면 다 암호화를 해라 라고 이렇게 한번 규제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 결과 사실 여러분들이 암호화를 해야 되는 대상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뭐 아주 간단하게 보게 되면 뭐 시스템의 로그라든가 아니면 뭐 이미지 파일 아니면 영상 파일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점점 그 보호 대상으로 취급하는 데이터가 커지다 보니까 이제는 빅데이터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암호화를 해야 되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클라우드로 올릴 서비스들을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는 데이터베이스만 놔두고 나머지 서버들은 다 클라우드로 올리면 괜찮을 것 같았는데 저렇게 개인정보법의 기준이 바뀌고 나니까 도대체 어디까지 올려야 될지 점점 겁이 나서 잘 못 올리시는 거죠. 비정형 데이터는 형태적으로 보게 되면 일단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고 형태도 너무 다양해요. 그래서 정말 저것들을 다 암호화를 하게 되면 암호를 다 한 이후에 저것들을 다 이전에 암호화하기 전처럼 깔끔하게 잘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생길 정도로 너무나 양이 많고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혹시 암호화를 한 이후에는 그 어플리케이션들이 제대로 동작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암호화에 대한 방식도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현재 뭐 시장에서 뭐 아마 주류가 되고 있는 암호화는 크게는 운영체제 암호화 방식 그리고 API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 아무래도 API 방식이라는 걸 하게 되면 어플리케이션 소스를 고쳐야 되고 더군다나 여러분이 쓰시고 계신 어떤 그 어플리케이션이 상용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한다면 소스조차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애초에 API는 이제 적용할 수 없는 그러다 보니까 보호해야 할 데이터의 유형과 양은 많은데 그런 것들을 다 암호화를 해서 수용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을 갖추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아마도 저런 그 비정형 데이터를 다 포용하고 그리고 그것도 아까 그 살펴보셨듯이 이제 더 이상 내가 플랫폼까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클라우드 환경으로 갈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하려면 결국은 운영체제 암호화 방식으로 가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보여드리는 어떤 고민사항은 사실 그 이전에 저희가 2017년 정도 그러니까 개인정보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암호화 법이 발효가 되고 최초로 금융권에다가 먼저 비정형 데이터 암호화를 다 실행해라라고 했을 때 저희가 많은 고객들과 만나면서 그 고객들로부터 받은 피드백이에요. 최초에 가장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는 물론 성능입니다. 암호화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암호화
된 데이터가 복구화된 이후에 사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성능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성능 부하 없이 암호화 서비스를 할 수 있느냐가 가장 큰 고려사항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워낙 긴급한 짧은 시간 안에 암호화를 해야 된다고 정부에서 밀어붙이니까 짧은 시간 안에 신속하게 암호화를 하고, 그리고 또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이나 또는 뭐 스토리지나 네트워크 같은 물리적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고 암호화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요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마도 이제 뭐 클라우드랑도 어느 정도 관련돼 있습니다만, 지금 그 GDPR이 발효된 이후에 더 많은 데이터를 암호화하라고 새로 법안이 발효됐다는 얘기를 첫 세션에서 들으셨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런 뭐 4개 정도의 식별번호 이런 것들만 암호화하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 또 발의가 되고 또 내년에 또 발의가 되고 또 그 다음에도 계속 발의가 돼서 점점 더 많은 데이터를 암호화하라고 하지 않으리란 법이 있을 거냐는 거죠. 일단 현재 암호화 솔루션을 도입을 해서 하라는 걸 다 암호화를 해놨는데, 그 다음에 또 다른 유형의 데이터를 또 암호화라고 한다면 그때 그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솔루션이 지금 도입이 되어야 그때도 대응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많이 고민을 하셨고, 마지막으로 이제 클라우드나 빅데이터 같은 그 플랫폼을 수용할 수 있는 암호화 방식이냐, 그런 것들도 많이 고민했었죠.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사항은 사실 특히 이 클라우드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제가 이제 시작할 때도 클라우드가 정말 편하고 쉽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요거랑 관련이 돼요, 바로. 그럼 클라우드의 가장 큰 장점은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서비스를 바로 클라우드로 쉽게 올리는 건데, 그렇게 쉽게 올릴 때 암호화도 바로 그렇게 쉽게 구현을 할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솔루션이 아마 가장 좋은 솔루션일 겁니다. 간단하게만 저희 솔루션을 소개해 드리면, 뭐 일단은 운영체제 암호화 방식 솔루션 중에 하나고요. 내부적으로는 그 데이터가 저장된 서버에 에이전트가 설치가 돼서 스토리에 저장이 될 때 암호화를 하고, 읽힐 때는 복화를 해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암호화만으로는 안 되니까 앞에 그 보안 위협 중에 큰 유형으로 암호화 자체, 그리고 또 하나는 식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무한테나 암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적절한 규칙을 구현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데이터는 볼 필요가 없지만 시스템을 관리하는 이런 관리자 같은 계정들은 차단하고, 뭐 어플리케이션들도 차단하고, 이런 그 별도의 정책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그리고 만약 클라우드로 간다면 뭐 클라우드 관리자라든가 클라우드의 스토리지 관리자들도 역시 차단해서 클라우드에 올라갔지만, 그래서 클라우드에서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클라우드 관리자 계정도 차단해서 데이터를 못 보게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규칙을 운영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아마도 그 시스템의 가용성과 관련될 수가 있는데요. 네트워크 보안하고 데이터 보안이 좀 큰 차이가 나는 것 중에 하나는, 데이터 보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데이터들도 한번 초기 암호화를 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해요. 그리고 초기 암호화를 해야 된다는 건 그 데이터가 일관성을 가지고 암호화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잠깐 서비스가 내려가야 한다는 걸 뜻합니다. 계속 운영이 되어야 하는 서비스가 중단된다는 건 굉장히 큰 리스크죠. 그래서 저희는 별도로 서비스 중단 없이 바로 백그라운드에서 초기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이런 형태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것도 저희 제품뿐이고요. 클라우드에서 그러면 이제 암호화를 어떻게 구현을 할까? 시작할 때도 저희가 어떤 그 고객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통제권이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가장 큰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핵심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암호화 관리 플랫폼, 관리 플랫폼을 온프레미스에 그대로 두고, 그리고 여기에서 암호화 키, 그리고 암호화 데이터를
언제 누구한테 복구화를 해줄 거냐 하는 그런 정책들을 다 클라우드에 있는 서버로 전달해 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암호화 키라든가 암호화를 관리할 수 있는 자원을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도록 그런 관리 권한을 여전히 유지해 주면서 클라우드로 데이터 서버만 넘겨드릴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그리고 혹시나 이제 관리 목적상 이런 그 키 관리 서버조차도 클라우드에서 운영을 하시고 싶다면, 물론 이제 약간의 어떤 보안 수준의 저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이 키 관리 서버 자체도 VM 형태로 클라우드에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마 클라우드 스토리지 쪽이 될 것 같은데요. 애저 파일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대용량의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저장할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툴일 거예요. 근데 이런 그 클라우드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도 아마 그 애저 파일에다가 모든 데이터를 저장해 두게 된다면 온프레미스에 있는 서버에서 네트워크로 마운트를 하고 그리고 이 서버에서만 암복화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된다면 온프레미스를 나가는 순간 결국은 이제 여기에서만 암복화가 되고 있을 거기 때문에 암호화된 데이터가 네트워크를 타고 올라갈 거고 클라우드에도 항상 암호화된 데이터만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온프렘에서 클라우드까지 엔드투엔드로 완전하게 암호화를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앞에 세션에서 말씀해 주신 그 클라우드 암호화하고는 다소 좀 배척되는 분위기긴 한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기능 중에는 이 사스 암호화 쪽 관련 솔루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사스에는 그 애저가 포함이 되고 있는 거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애저 같은 경우에 자체 암호화를 가지고 있고 이제 그런 그 암호화에 대한 어떤 그 관리를 키볼트라는 형태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 키볼트 같은 경우에 다소 한계가 있는 게 키 자체를 클라우드가 만들고 클라우드가 관리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키를 직접 관리할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 있을 수가 있고 또 혹시나 애저만 쓰는 게 아니라 AWS도 쓰고 뭐 세일스포스 같은 다른 사스 서비스도 쓴다면 이제 각각 그 클라우드 서비스 벤더들이 자기만의 볼트들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통합 키 관리를 하실 경우에 여기에 따른 사스 서비스 관리 환경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게 뭐가 잘 안 맞나 봐요. 이거 뭐 바꾸려고 해도 잘 되지가 않습니다. 어차피 뭐 슬라이드가 몇 장 남지도 않았는데 사실 저희 솔루션 소개를 뭐 얼마나 자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글로벌하게는 아마 한 12,000개 정도 고객이 있고 국내에도 작년 기준으로 한 400개 이상 고객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엘린넷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그 클라우드 파트너로 클라우드 형식의 암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그 온라인 암호화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어요. 혹시나 이제 뭐 짧은 시간이고 이미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더 많은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저희 제품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면 잠깐 저희 부스에 들러주시고 뭐 명함이라도 하나 주시고 또 요청을 하신다면 저희가 방문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 있으실까요? 네, 없으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